안녕하십니까. 네. 자, 9월, 10월, 한국사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하고, 교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2017년 판이 나와서, 2017년 판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2016년 판이든 2017년 판이든, 물론 기출문제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지만, 자,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는 3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한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막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과목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애 방법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공무원 시험 과목이 아니야. 그러고 나오면 만점 맞을 텐데, 그치? 자, 그래서 한국사 얘기인데, 한국사는 3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이론이야. 그러면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 이 이론 정리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기본 이론 정리는 나는 3회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지금 2회독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강의를. 그다음에 한국사 자체 공부를 3회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 1회독, 그 다음에 2회독, 물론 2달 주기로 가잖아요, 우리가. 3회독 이렇게 간다. 그러면 1회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지, 부담 없이 들어. 물론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어쩌겠어. 네, 다행히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나를 봐도 부담이 덜 할 거야. 그죠? 서로 안 덥잖아, 이제는. 자, 부담 없이 들어라. 그래서 한국사가 내용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현대사 부분까지 다 다뤄되기 때문에 내용이 무진장 많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라든가 경제사회 문화의 분류사 부분은 특강으로 이제 따로 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공무원 한국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기본적으로는 문제 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해도 지역적인 문제 한두 문제가 되게 괴롭혀요. 그제 이제 경찰 시험이었었잖아요. 근데 경찰 시험도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평이했어요. 경찰 시험도 이제는 조금 틀을 잡아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놈의 한두 문제. 그치? 그래서 강수를 물어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수가 불교를 비난했다 그러면은 강수는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난했다. 꼭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찔러 넣는 거지. 그래서 그놈의 지역적인 문제 한두 문제까지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적게 가르치지 않는다. 들어보시면 아마 수업만 들어도 배가 부를 거예요. 빠방하게. 그치? 나도 배불러 죽겠는데 수업만으로도 배가 부를 거야. 부담 없이 들어라. 부담 없이 듣고, 1회독에서는 이제 줄거리를 잡는 겁니다. 줄거리를 잡기 때문에 큰 흐름, 즉 사건들, 그 다음에 인물들은 다 할 필요 없어요. 중심 인물. 예를 들어서 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왕,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에서도 각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보통 이제 사건의 인과관계예요. 사건의 연관관계. 이거 파악하시는 것이 주의다. 그래서 1회독에서는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세요. 보면은 2달 강의하는 1회독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사를 다 잡아야지 이러면서. 그래놓고 나서 이제 한 2주 정도 수업 딱 듣고 나면 상담 들어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이런 것들. 원래 내용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 과정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이제 시험을 이제 만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업 딱 시작하면 뭔가 좌절감을 좀 느낄 것이야.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라. 원래 그러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1회독 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 줄거리. 그래서 요때부터 수업은 죽으라고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2회독, 3회독 때 이거는 복습했을 때 얘기입니다. 1회독 때 부담 없이 들으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그래 한번 떠들어봐. 막 이러고 있다가 저녁에 딱 끝나면 복습 한 번도 안 하고 다음번 현장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되겠지? 천만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저녁에 수업 끝나고 복습했을 때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제 들어가.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두 번째 반복 코스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뭐를 신경 쓰셔야 되냐면, 암기를 신경 쓰셔야 돼, 암기. 죽으라고 암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국사는 무슨 흐름이다, 줄거리다, 스토리텔링, 듣기만 해도 암기돼요.
개뻥이에요. 듣기만 해서 절대 암기 안 해요. 네? 그분들이 강조하는 건 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 전체의 큰 흐름을 머릿속에 줄기를 잡고 있어야 이제 공부가, 심화 공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됐으면 이회 독재 이제 두 번째부터 공부할 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단계는 이제 심화반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암기에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보통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수업 시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뭐 같은 시간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또 설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딱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완전히 수업 시간 안에 암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뭐랄까, 마치 영어 이제 바퀴벌레 그 보케블러리 암기하시듯이 아주 그냥 열심히 깨알같이 깜제해가면서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암기에 신경을 써요. 여기서는 암기에 신경을 쓰면서 여기서 지금 줄거리 큰 흐름 잡았던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리.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의 교재나 자기 거 서브노트나 이런 데에서 이제 표시가 돼야 돼. 것들이. 일회 독재는 솔직히 뭘 모르니까 그냥 듣는데도 정신없어요. 2회 독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회 독 다 끝나고 나면 이제 3회 독재 들어가는데, 현장 강의는 난 기본적으로 현장 강의 3번 들어라 이렇게 얘기는 해도 마지막 3번째 3회 독의 현장 강의는 필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회 독재까지 해서 현장 강의 2번 들어가면서 이론이 어느 정도 딱 잡히시면 3회 독 이제 현장 강의 들어오셔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들으시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들어가긴 들어가되 2단계에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단계에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정리했던 그 기본 이론 내용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지난주 토요일에 그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강수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데, 강수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뭐 국어소경 출신이라든가 유교문서 작성에 능한다든가 이거 가지고 출제를 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용어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유교하고 불교 중에서 불교를 세외교로 매우 비판하면서 유교를 강조했다. 유학자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외교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용어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김대문이 썼던 책 3권 내가 암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그 3권 말고도 별도의 이제 책들을 갖다 끼워 넣고. 근데 그런 것들, 그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이 출제가 되는 건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주로 무슨 문제를 보시냐면 각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재든, 특히 이제 우리 그 맥락한국사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개정 자체가 그 기출 문제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권인 그 문제 파트에 그 최신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을 거야. 그러면 이론 정리하는 대로 각 단원에 따라서 기출 문제들을 읽듯이 보세요. 그냥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론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뭘로 들어가느냐?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풀이에서는 첫 번째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기출문제 분석이야. 그래서 이제 역대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을 많이 괴롭혔던, 또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동기다 그러면 주로 이제 청동기 계급사회 전쟁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거든. 그러면 가장 전형적으로 그 청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문제, 스탠다드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변칙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거야,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서 요게 좀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단원별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를 막 풉니다. 이때부터는 뭐 공무원 그 예상 문제가 됐건, 아니면 하다못해 뭐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거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다 봐주시면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단원별 문제가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실전 문제, 즉 동형 모의고사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이 동형 모의고사가 앞선 문제풀이하고 차이점 뭐냐? 여기서부터는 타임 체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씩. 그렇게 해서 딱 20분 가지고 그 20분 안에 이제 OMR 카드까지 마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특히 이제 지문이 아직까지 이제 그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지문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음 먹고 뭐 영어나 국어처럼 막 제시문 길게 주고 막 지문 길게 주고 이러면 그런 것들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간 내, 그치? 이런 것까지 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딱 들어가서 실전 대비가 딱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2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어요. 기본서를 자기만의 전략 기본서로 만들어라. 책을 중간에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금물이야. 그러니까 책을 갈아타려면 공부하는 초기에 빨리 판단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론 정리 2회독 이상 딱 들어가잖아? 그 다음부터는 갈아타지 마세요. 갈아타지 마시고, 만약에 다른 교재에 뭔가 좀 꼬집어가지고 잘 정리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보는 자기 거 전략 기본서에다가 추가시켜. 그거를 무슨 뭐랄까 좀 포스트잇을 붙이든 아니면 이제 거기에다 깨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써 넣으시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는 그 기본서 자체는 손에 완전히 익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를 딱 풀었어,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무신정권의 최충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최충원의 봉사 10조에 대한 그 부분이 만약에 궁금하다 그랬을 때 기본서를 한 손으로 잡고 딱 폈을 때 한 3번 안에 딱 찾을 수 있도록 손에 익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영어사전 펼 때 영어사전 몇 번 펴가지고 단어 찾느냐.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다 컴퓨터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찾잖아요. 옛날에는 사전을 들고 다녔거든, 우리 때는. 그러면 이 두꺼운 사전을 특정 영어 단어 찾을 때 몇 번 만에 찾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내기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서 자체가 손에 익어야 돼.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중간에 책 갈아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맥락도 잘 돼 있는 책이에요, 우리 책도.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근데 다 거기서 거기야. 뭐 그 신영식 교수님 거 해동한국사든 선우빈 교수님 거 선우한국사든 최진호 교수님 거 독한국사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수험서들은 이미 다 걸러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돌고 있는 수험서들은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어떤 책을 보든 자기 교재를 의심하지 마. 그치? 자기가 마음에 들게 자기가 보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그 기본 전략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답정리요, 오답정. 특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문제풀이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시험 직전에, 특히 시험 한 2주 정도 앞둬놓고, 시험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막 머리가 뒤죽박죽 됐는데 기본서 처음부터 정리해야 되는, 문제 안 풀고 천만에 문제 풀어야 돼. 문제 풀어가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를 정리해야 돼. 근데 시험 2주일 또는 시험 1주일 전, 그때 이제 머리가 뒤죽박죽 됐는데 막 불안하니까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 봐야 돼요? 천만에. 그때는 문제를 이제 풀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그때는 뭐를 보냐면 자기가 그동안 이제 풀었고 다뤘던 문제 중에 오답을 보셔야 돼. 틀린 거.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에다가 오답 정리 노트를 따로 작업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시간 낭비거든. 그러니까 문제지 자체에다가, 내가 나중에 문풀 특강 때 이제 얘기할 거야. 문제지 자체에다가 눈에 팍 보이게 내가 이걸 왜 틀렸는가. 그치? 다른 건 선지가 4개 있는데 선지 4개 중에서 선지 3개까지는 내가 다 정보겠다 이거지?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실제 문제를 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싶은 문제들은 선지 4개 중에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혀 안 다뤄봤을 법한 또는 전혀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건 답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없어도 답은 찾아낼 수 있거든.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자신감 문제란 말이야. 자신감이 5점에서 10점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한 2문제 좌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전 들어갔을 때야 뭐 그런 거 딱 나와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제껴가면서 답 찾으면 된다 싶지만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선제 내용 중에서 내가 전혀 지금 마스터가 안 돼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눈에 팍 들어오게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2주 전에는 그 오답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답 부분 중에서 이론의 그 부분 내가 지금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펴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딱 파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한국사 공부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려. 한국사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좀 풀겠다 싶은 정도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